이 부동산은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이다 라고 한다면 구입을 하실 거예요. 다시요. 이 부동산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구매하시겠습니까? 고민의 여지 없이 구매를 하겠죠. 당연히 예측에 대한 부분이 해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부동산을 사는데 어려워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오른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한 부동산이 어떻게 사야 되는지가 너무 어렵다. 저거 돈이 되는 부동산이라는 건 알겠는데 저 아파트만 사면은 돈이 될 거라는 거는 알겠는데 저 아파트를 도대체가 팔지를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게 NPL 투자와 유사합니다. 첫 번째로 무조건 오르는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지만 NPL은 무조건 오른다라고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파트를 살 때 10억짜리 서울에 있는 모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때 은행돈 4억과 내 돈 6억 요 두 개의 금액을 더해서 10억을 만들어서 아파트를 사게 됩니다. 여기서 4억을 국민은행에서 대출한 우리는 매달 국민은행에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아파트를 매입했었던 우리의 입장은 뭐죠? 매달 국민은행에 이자를 납부하지만 아파트가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입을 한 겁니다. 맞죠? 단 아파트가 오를지 내릴지는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그런데 입장을 잠깐만 비틀어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4억을 빌려줬던 국민은행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우리한테 이자를 받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한테 고객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셨으니까 상심하셨죠? 저희가 이번 달은 특별하게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은행은 우리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관심이 없습니다. 단 우리에게 매달 이자는 따박따박 받아갑니다. 그렇죠? NPL 투자는 이 국민은행의 입장을 사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요. NPL 투자는 이 국민은행의 입장을 사오는 것, 즉 풀어서 설명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이자를 받고 아파트 가격이 내려도 이자를 받고 아파트 가격이 춤을 춰도 매달 돈을 벌고 있습니다. 아까 비유를 했던 이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오른다, 이 부동산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 라는 걸로 비유를 다시 돌려볼게요. 국민은행의 입장을 사기만 하면 매달 돈을 번다, 무조건. 왜냐? 아파트 가격이 올라도 이자를 받고 아파트 가격이 내려도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럼 두 번째, 국민은행이 우리에게 아파트를 살 때 빌려줬었던 그 4억이 있어야 국민은행의 입장을 사올 수가 있는데 우리한테 4억이 있나요? 선생님들 4억 있으세요? 우리 같은 부동산 투자자들은 주머니에 4억이 있는 꼴을 못 봐. 4억 몇 천만 원만 생겨도 이걸 빨리 어디다 사야 돼. 뭘 사야 돼. 아파트를 사든 땅을 사든 뭘 사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머니에 돈이 있는 꼴을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4억이 없어요. 두 번째 요소죠. 부동산 투자는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요소와 비슷하게 4억이라고 하는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느낌이 들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하는 것처럼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과 나의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매입해오는 것처럼 이 4억이라고 하는 국민은행의 입장을 사올 때 이 국민은행의 입장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 돈은 대출 규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97%까지도 빌려주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NPL 투자가 정말 매력적인 요소만 보여지는 것 같죠. 왜냐면 심지어 세금 규제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지금 다주택자들은 80%까지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죠. 하지만 NPL 투자는 양도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법인세로 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규제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영상을 종료하면 강의를 판매하고 있는 저를 홍보하는 영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얘기했었던 나도 했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서 도전하세요 라고 하는 이 석세스 포르노, 이 성공 포르노 비즈니스 모델과 제가 달라질 게 없죠. 단점들도 모두 다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나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나에는 보통 나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풀어 설명하면 진입장벽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면 저는 오히려 이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 것이 누구나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때문에 저는 매력을 느끼는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수강생 선생님들께서는 단점이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단점의 가장 첫 번째 요소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강의를 판매하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강의 판매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단점이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해하시지 않도록. 제가 오히려 이것을 장점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나도 열심히 해도 누구나일 수도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은 진입장벽 자체가 낮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그 말은 무수히 많은 경쟁 상대가 생기기도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에서 경쟁 상대와 다른 차별점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신사임당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전제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특출난 재능이 없이 창의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게 우열하다, 열등하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에 진입했을 때에는 압도적인 꾸준함의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진입할 수 있었던 스마트 스토어 시장, 신사임당님은 무수히 많은 매일매일 등록하는 물건들과 매일매일 상세 페이지가 달라지는 압도적인 꾸준함,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없는 그 압도적인 꾸준함을 아직도 이어가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구나 진입할 수 있었던 유튜브 시장,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신 이 유튜브 시장도요, 신사임당님은 지금 대형 채널이 되셨죠. 평범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시죠. 모 방송에서 나오셔서 이러한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평범한 사람이었던 자기와 다른 사람이 구분되었던 점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압도적인 꾸준함의 장점이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신사임당님 유튜브 채널은 하루에 몇 편의 영상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1일 1영상이 아니고요, 1일 다른 채널까지 포함해서 다수의 영상을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리소스를 투여해서 만들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시장에 들어왔을 때 차별점을 낼 수 있는 건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게으른 투자를 선호합니다. 최소한의 리소스를 투입해서 최대한의 기대 수익을 바라는 것, 이게 제가 원하는 게으른 투자를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즉, 정리하면 신사임당님이 하시는 그러한 투자 방식이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가고자 하는 길과는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계속 리소스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식이 무언지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해왔던 것 뿐이고요. 그래서 이 NPL 시장까지 들어오게 된 것 뿐입니다. 다른 투자 수익 모델이 성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그쪽 길을 가시는 게 맞아요. 꼭 제가 NPL 투자를 하고 있고 NPL 투자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 투자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이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은 저는 싫습니다. 두 번째 단점, 수익 모델을 학습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법률 기반 수익 모델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률 기반 수익 모델로 굴러간다라고 함은 학습해야 될 요소 자체가 어려움을 뜻하고, 일반적인 대중들의 입장에서 공부하기를 꺼려한다. 이 모델을 학습하는 것 그 자체가 어쩌면 허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할 때 부동산 사무소장님을 통해서 구입을 하게 되죠. 좀 거칠게 표현하면 소장님께 돈만 지불하면 소장님께서 알아서 모든 일 처리를 다 해주십니다. 우리는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해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소장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시죠. 근데 이 시장은 그러한 시장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모른다 라고 하면, 내가 수익 모델을 모르는 상태로 진행한다 라고 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도 하고요, 체크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저는 세이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이노 선생님 가르침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상의 수레바퀴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천천히 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곳에 기회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 또한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없고요, 오히려 아빠한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빚을 오히려 물려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해냈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장에 가는 것보다 누구나 할 수는 없었던 시장에 갔었던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물론 이 얘기도 사실 세이노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따라왔을 뿐이지만, 지금 시점에 제가 안심할 수 있는 건 가난의 연결고리는 내 때에서 확실히 끊었다라는 것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특출나게 창의적인 인재는 아니었던 제가 남들이 꺼려하는 곳에 와서 보상의 수레바퀴가 돌 때까지 묵묵히 버티고 있었던 것, 운 좋게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NPL 투자가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모든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NPL 투자가 뭔지 간략하게 쉽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의 댓글에 제가 이제 우리는 소통하는 칸츠니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많지도 않고요, 조회가 막 수십만 회 나오는 채널도 아니며 그렇다고 대중적인 영상을 만드는 채널 또한 아닙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영상 또한 여기까지 보고 계신 선생님들은 저와 결이 맞는 선생님들만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그 중간엔 다 나갔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색깔 강하게 곤조를 지키면서 만드는 이유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